입맛도 없고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해지기 쉬운 여름. 검사상 이상이 없어도 복부 팽만감, 더부룩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쉬운데요. 그렇다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소화불량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소화불량 막고 속 편해지는 식습관부터 위 건강 지켜주는 식재료의 영양가 100% 살리는 똑똑한 섭취법까지 오늘 가천대대 가정의학과 서희선 교수, 대제대 식품영양학과 김정현 교수, 정혜윤 요리연구가와 함께 소화불량 말끔히 해결하는 속 편한 식단 자세히 알아봅니다. (42) 년의 힘 믿고 보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생방송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1TV 오전 10시 생방송으로 옮기고 나서 새로운 가족들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분 모셨죠. 맞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목요일에 함께하게 될 개그맨이자 트롯 가수, 이른바 만능 제주꾼 오. 김재롱 씨를 박수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단밥을 해줘도 맛있다고 말이요. 살이 좀 쪘더라도 뼈만 있단 말이요. 골을 좀 골더라도 멜로디라 말이요. 노래하는 개그맨 가수, 개가수 김재롱입니다. 야. 네. 42년 역사와 전통이 있는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가문의 영광이고요. 엄마, 돼지 잡으세요. 잔치합시다. 아니,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제가 옛날에 가족오락관에서 봤을 때는 그쵸. 김재롱이 아니었는데 김재욱 씨 아니? 그 왜? KBS 개그맨 김재욱 씨세요. 맞죠, 김재욱 씨? 김재욱 씨인데 제니퍼예요. 뼈를. 그러니까 제니퍼예요. 제니퍼예요. 근데 이제 가수, 트롯 가수 활동하시면서 네. 김재롱 씨로 이제 예명으로 활동하시는 거죠? 네, 뭐 부캐릭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국민 재롱둥이 김재롱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다방면에서 재롱을 부리시는 김재롱 씨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분에 한번 웃으니까 저는 지금 속이 좀 편해지는 것 같아서 좋아요. 요즘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속도 좀 더부룩한 게 나이 들어가지고 뭐가 좀 기력이 떨어졌나, 기능이 떨어졌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속이 불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오늘 저희가 속 편하게, 속 편한 방송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정말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덥고 습한 여름이 되면 왜 입맛도 떨어지고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는 건지 이거 저만 그런 거예요? 다른 분들 다 그런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화불량이라고 하면 위를 포함한 담낭 같은 다양한 장기 이상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이런 장기 이상이 없이도 우리 박주 아나운서뿐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분들이 생리적으로요 너무 일단 입맛이 없죠. 두 번째는 우리가 먹는 것도 일이라서 이 소화시키는데 에너지 열이 막 발생을 해요. 그래서 몸이 생리적으로 기능을 다 다운시킵니다. 그래서 소위 생리적인 기능성 소화장애가 발생하기 쉬운 계절이 되는 거죠. 자 위에서는 위액을 위산을 분비해서 소화를 돕고 연동 운동이라고 해서 이렇게 움직여서 십이지장으로 내려보내는 일들을 하는데요. 이게 내 맘대로 안 되죠. 바로 자율신경에 의해서 조절이 되고 있는데 바로 무도위가 이 자율신경을 고장나게 하는 겁니다. 예, 따라서 위내시경을 이럴 때 했을 땐 이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데요. 이런 기능성 소화장애가 사실 죽고 사는 병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의 소소한 행복이라고 볼 수 있는 맛있게 먹고 소화시키는 이런 그런 행복을 빼앗기기 때문에 좀 심하면 우울감을 느끼거나 우울증이 생기는 분도 제가 임상에서 경험을 했고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자칫 길어지면 이게 영양실조로 쉽게 이어집니다. 따라서 작은 돌멩이가 큰 파문을 일으키는 것처럼 정말 크게 일이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벼이 넘기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배가 아프고 속이 쓰리고 약간 그러거든요. 요것도 어떻게 혹시 기능성 소화불량에 해당이 될까요? 네, 그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가끔 겪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걸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종류가 있어요. 3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요. 점심을 드시고 났는데 조금 급하게 먹었나 하면서 좀 속이 더부룩하면서 좀 갑자기 배가 부른 것 같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식후 불편 증후군이라고 얘기하고요. 반면에 식사 후가 아니라 식사도 하지 않았는데 아니면 조금만 먹어도 또 명치끝이 좀
통증이 생기고 쓰리고 또 화끈거리고 압박하는 느낌이 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상복부 통증 증후군입니다. 세 번째는요. 속이 더부룩하면서도 약간 속이 쓰리고 이 증상인지 저 증상인지 잘 모르겠고 음식을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가 좀 위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좀 헛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을 혼합형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가 모두 증상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매일의 식사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요. 먹는 것만 생각해도 좀 한숨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식사 시간이 즐겁지 않으면 삶의 질도 떨어집니다. 이럴 때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또 식사 속에서 식사 행동, 식사 습관 조금 개선하면서 조금 솔루션을 찾아가 보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이제 교수님들 말씀 들으시면서 이거 내 얘긴데 나도 속이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내시경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 속이 불편하고 답답하다. 이것만큼 또 의아한 경우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이상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위내시경이라고 하면요. 위에 점막의 병변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막이 헐었거나 궤양이죠. 혹이나 암이 있을 때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눈으로 조직 검사나 할 수 있는데요. 그걸 넘어서는 위에는 근육층이 있고 또 연동 운동을 하고요. 또 자율신경이 조절하잖아요. 또한 위산이 분비가 많이 되는지 적게 되는지 이런 기능을 알 수는 없는 거죠. 아까 무더위에 의해서 이런 자율신경이 고장 난다고도 했지만은 사실 임상에서 가장 많이 겪는 사례는 스트레스예요.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 밥 먹으면 딱 체하잖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그래서 임상에서는 이렇게 소화장애가 뭘 해도 안 낫는데요. 안정제를 쓰면 그렇게 소화가 잘 되는 분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 외에도 당뇨성 신경병증으로 인한 자율신경 장애라든지 또는 우리 캡사이신 아시죠? 매운맛. 네. 이게 일시적으로 위에 그 자율신경을 약간 마비시켜서 얼얼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운 음식을 먹으면 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게 위가 조금 안 움직여서 그런데 이게 역으로 또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도 있죠. 또 위가 이렇게 배출 지연이 되는 것도 있지만 위가 음식을 먹으면 4배까지 막 늘어나는데 이런 이완장애, 늘어나지 않아서 또 소화장애를 겪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는 내시경으로 보일 턱이 없는 겁니다. 네. 오늘 여름철 특히 더 입맛 없고 기력도 없는데 소화도 잘 안 되고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속 편한 식단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 편한 식단 배우기 전에 일단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화를 잘 못하게 하는 이 소화 불량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OX 퀴즈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자, 소화가 안 될 때는 국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는 것이 좋다. 우리 김재롱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오라고 들었습니다. 제 식습관이 지금 이런데요. 국물이랑 또 물 말아 먹으면 일단 국물은 배가 따뜻하니까 위가 편안해지고 워터 슬라이드처럼 음식물이 쑥쑥쑥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가 맞다고 확신합니다. 김 교수님. 네, 정답은 X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저렇게 말씀하세요. 아, 밥맛이 없고 좀 속이 불편하니까 나 그냥 국에 말아서 그냥 빠르게 먹을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속이 편하다고 느껴지시는데 착각이십니다. 네,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도리어 소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국물이나 물에 밥을 말아 먹게 되면은 후루룩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위에서 씹는 과정이 단축되게 됩니다. 우리 입에는요, 타액 아밀라제라고 하고 첫 번째 소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소화 요소랑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바로 위에서 넘어가면 위에서 또 한 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위에서 소화물과 같이 이렇게 소화가 잘 돼서 다음 단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대로 그냥 머물러만 있고 그것이 빠르게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위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단축되기 때문에 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장에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장은 우리가 흡수가 돼야 되는데요. 소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넘어오게 되면은 소화 요소가 제대로 활성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제대로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늘 강조하는 솔루션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저작 활동입니다. 오래 씹는 거. 입에서부터 맛을 음미하시면서 오래 씹게 되면은 그만큼 소화가 잘 이루어지고요. 입에서 일어나는 소화를 기능만 잘 이루어지면 우리 기능성 소화불량을 예방할 수 있는 첫 번째 솔루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소화가 안 될 때는 말아먹지 않고 음미하면서 꼭꼭 씹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OX로 알아보는 소화불량 대처법 다음 문제 공개합니다. 배에 가스가 찰 때는 식이섬유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한다. OX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를 첫날이라 그런지 많이 배려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쉽습니다. 5분이다, 5.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은 당연히 소화가 잘 된다고 네. 지나가는 개를 붙잡고 물어봐도 왈하고 맞다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네. 네, 지나가는 개가 X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왈왈. 진짜요? 네. 정답은 오히려 이게 식이섬유가 너무 많으면요 위가 더 부풀고 빵빵해지니까 소화가 더 안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이 장 건강에 있어서 소화에는 오히려 너무 많으면 별로 좋지 않고요. 또 아까의 문제는 배에 가스가 차는 부분이었잖아요. 자, 장이 건강한 일반적인 그 건강하신 분들은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장 건강에는 도움이 되는 게 맞는데요. 다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이 예민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수용성 식이섬유의 일종인 올리고당이 많은 우엉, 양파, 마늘 같은 좋은 채소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더욱이 과일 중에서도 과당의 비율이 높은 수박이나 망고 또는 과당이 많은 꿀을 포함해서 모두 피하시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어떤 게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그런 물질들이 장에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많이 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가스가 많으면 이제 복통이 유발할 수가 있고 그래서 어떤 음식이 가스가 많이 차고 안 차는지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해 봤거든요. 네. 보여드리면 가스가 많이 차는 의외의 과채류가 있는데요. 올 여름 수박 많이 드셨죠? 네. 수박 먹고 가스 차시는 분들 꽤 많이 뵙고 있고요. 흔히 먹는 사과도 그렇고 또 요즘에 딱 제철인 자두 있죠. 네. 복숭아 너무 꿀 자두 복숭아도 굉장히 가스가 차는 음식이고요. 또 반전 아까 말씀드린 뭐 우엉, 양파 이런 것도 가스가 차고 반대로 그래서 가스가 안 차는 과채를 보시면요. 오이나 아니면 뭐 파프리카 특히 과일 중에는 블루베리나 이런 과당의 비율이 낮은 그런 과일이나 저 아보카도 이런 것을 드시는 게 가스가 좀 덜 차는 것이니까 추천해드릴 만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